이번 시간에는 인체의 공간에 관련된 용어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체의 공간, Body cavity. Body cavity. 바디 캐비티, 체강. 체강이란 몸의 주요 장기를 수용하는 빈 공간, 비어있는 공간을 의미하는데 의학 용어의 발음 법칙에서 시가, 모음 아, 오, 우와 결합하면 K 발음이 난다고 했던 거 기억하시죠? 그래서 Cavity. Cavity. 캐비티로 발음됩니다. 바디 캐비티는 크게 두 개의 강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첫 번째 강은 Dorsal cavity. Dorsal cavity. 우리 몸 뒤쪽, 등 쪽, 그리고 Ventral cavity. Ventral cavity. 우리 몸 앞쪽, 배 쪽. 이렇게 우리 몸은 크게 Dorsal cavity. Ventral cavity. 도살 캐비티와 벤트랄 캐비티 두 개의 강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도살 캐비티는 등 쪽의 빈 공간, 배측강. 벤트랄 캐비티는 앞쪽의 빈 공간, 복측강을 의미합니다. 이미지에서도 보듯이 등 쪽의 도살 캐비티는 두 개 강인 Cranial cavity. Cranial cavity. 척수강인 Spinal cavity. Spinal cavity. 두 개 강인 크레니얼 캐비티와 척수강인 스파이널 캐비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Cranial cavity. Spinal cavity. Cranial cavity. 두 개 강은 두 개 강이라는 명칭이 말해주듯이 뇌를 둘러싸고 있고 Spinal cavity. 척수강, 척수강은 척수, 스파인을 둘러싸고 있습니다. 스파인, 척수는 라틴어로 가시를 의미하는데 뼈로 구성된 척수가 뾰족한 돌기로 구성되어 가시가 많은 나무처럼 보인다는 의미에서 그 어원이 유래되었습니다. 여기서 잠시 척수, Spinal cord. 척추, Vertebra. 척수와 척추의 차이점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척수는 뇌와 연결되어 있고 척추내에 위치하여 감각, 운동신경들을 포함하는 중추신경계의 일부분입니다. Vertebra. 척추는 척수를 감싸고 있는 돌기 모양의 총 33개의 뼈를 의미합니다. 즉, 척추는 뾰족한 돌기와 같은 가시 모양의 뼈로 경추, 흉추, 요추, 천추, 미추 등의 33개의 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스파이널 캐비티를 베테브라 캐비티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Spinal cavity. Vertebral cavity. 척수, 스파이널 코드는 척추관 안에 존재하며 뇌와 함께 중추신경계를 구성합니다. 여러분, 이제 척수와 척추의 차이점을 아시겠죠? 그리고 복측강, 복측강, 벤트랄 캐비티는 Thorax cavity. Thorax cavity. 흉강, 또락스가 흉부, 가슴을 의미하죠. 흉강인 또락스 캐비티가 있고 Abdominal cavity. Abdominal cavity. 업도미널 캐비티, 업도멘이 복부를 의미합니다. Abdomen. Abdomen. 업도멘, 복부, 업도미널 캐비티는 복강, 복강이 있습니다. 또한 Pelvic cavity. Pelvic cavity. 펠빅 캐비티, 펠비스는 골반, 펠빅 캐비티는 골반강, Thorax cavity. Thorax cavity. 흉강, Abdominal cavity. Abdominal cavity. 복강, Pelvic cavity. Pelvic cavity. 골반강, 그리고 골반강인 펠빅 캐비티와 업도미널 캐비티, 이 두 강을 합쳐서 복부 골반강, Abdominal pelvic cavity. Abdominal pelvic cavity. 체강, 바디 카비티, 우리 몸의 주요 장기를 수용하는 빈 공간, 체내 장기를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 체강. Body cavity. 이제 체강이 보호하고 있는 신체기관이 무엇인지 각 체강별로 수용하고 있는 신체 장기들을 확인해 볼까요? 첫 번째, Cranial cavity. 크레니얼 캐비티, 두개강. 인체의 체강 중 가장 보호적인 두개강, 크레니얼 캐비티는 뼈, 연조직, 그리고 충격으로부터 긴장과 손상을 줄여주는 액체의 보호층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두개강 내에 보호받고 있는 신체 장기로는 Brain. Pituitary gland. Thalamus. Hypothalamus. Pons. 뇌, 뇌하수체, 시상, 시상하부, 연수 등이 있습니다. Thoracic cavity. Thoracic cavity. 흉강, 흉강 내에는 Lung. Heart. Esophagus. Trachea. Bronchus. Thymus. Aorta. 폐, 심장, 식도, 기관, 기관지, 흉선, 대동맥 등이 있습니다. Abdominal cavity. 복강에는 Stomach.
small intestine, large intestine, spleen, pancreas, liver, gallbladder, 위, 소장, 대장, 비장, 췌장, 간, 담낭 등이 있습니다. pelvic cavity, 골반 강내에는 small and large intestine, rectum, urinary bladder, urethra, ureter, prostate gland, uterus, vagina, testicle, 소장과 대장의 일부, 직장, 방광, 요도, 요관, 전립선, 자궁, 질, 고환 등이 있습니다. spinal cavity, 척추강은 spinal cord, 척수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방금 학습한 내용을 복습할 시간입니다. 이제 이미지를 참조하시며 차례대로 채광을 확인하시고 채광 내 어떤 신체기관이 있는지, 어떤 신체기관을 채광이 보호하고 있는지 각 장기를 이미지화해 머릿속에 담아보세요. dorsal cavity, dorsal cavity, dorsal cavity, cranial cavity, cranial cavity, spinal cavity, spinal cavity, ventral cavity, ventral cavity, ventral cavity, thoracic cavity, thoracic cavity, abdominal cavity, abdominal cavity, pelvic cavity, pelvic cavity, 이제 신체의 움직임을 나타내는 용어를 살펴볼 시간입니다. 첫 번째 용어로는 flexion, extension, 플렉션과 익스텐션. 먼저 플렉션. 플렉션은 유연하다, 신축성이 있다, 융통성이 있다라는 의미죠. 그래서 융통성이 있고 신축성이 있다는 의미는 움직임을 나타내는 용어에서 신체가 구부릴 수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구부릴 수 있다는 것은 굴곡, 즉 플렉션을 의미하고, 익스텐션은 연장하다, 확장하다의 뜻으로 플렉션과 반대되는 움직임으로 펼 수 있다, 신전을 뜻합니다. 팔에서 안으로 구부리면 플렉션, 즉 굴곡이 되고, 굴곡했던 팔을 바깥쪽으로 펴게 되면 익스텐션, 신전이 되겠죠. 신체를 이렇게 구부리면 플렉션, 이렇게 펴면은 익스텐션, 플렉션, 익스텐션이 됩니다. 구부리고 펴다, 굴곡과 신전. 구부리고 피는 플렉션과 익스텐션. 발의 플렉션과 익스텐션을 살펴보기 전 먼저 여러분이 이 그림에서 나와 있는 방향을 아셔야 됩니다. 첫 번째, 도살과 플란타. 도살은 배 쪽을 의미하는 것 이미 알고 계시죠? 배 쪽이기 때문에 앞면에, 즉 앞과 뒷면 혹은 배 쪽과 등 쪽에를 의미하는 용어로 안테리오, 포스테리오, 도살과 벤츄랄이 있다는 것, 방향을 나타내는 용어에서 이미 학습하셨죠? 발의 앞과 뒤를 표현하는 경우는 안테리오, 포스테리오, 도살과 벤츄랄이 아닌 도살과 플란타로 사용합니다. 도살과 벤츄랄이 아닌 다른 용어, 플란타를 사용하는 이유는 발은 다른 신체기관과 달리 더 아래로, 더 뒤로 갈 뒷면이 없습니다. 우리 몸의 가장 아래의 위치에 있기 때문이죠. 플란타는 라틴어로 발바닥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발의 배 쪽을 표현할 때 벤트랄이 아닌 발바닥의 라틴어 플란타를 사용합니다. 도살과 플란타. 플란타는 발바닥, dorsiflexion, dorsiflexion, 도시플렉션, 발등 굽힘, 발등 쪽으로 굴곡, 족배굴곡으로도 불리는 도시플렉션. 도시플렉션은 발목을 위로 젖히는 운동으로 발가락이 하늘을 향합니다. 잠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발뒤꿈치로 몇 걸음 걸으실 수 있으신가요? 발뒤꿈치로 걸어보셨다고요? 발가락이 어디를 향하죠? 하늘을 향하죠? 도시플렉션입니다. Plantar flexion. Plantar flexion. 플란타 플렉션, 발바닥 굽힘, 족저굴곡으로 불리는 플란타 플렉션은 발바닥 쪽으로 굽히는 운동으로 자동차 페달을 밟을 때, 발끝으로 서 있을 때 플란타 플렉션이 이루어집니다. 또한 발레리나의 쭉 뻗은 다리 자세, 대표적인 플란타 플렉션의 예라고 할 수 있죠. 다음은 거리를 나타내는 용어. Distal. Proximal. 발뒤꿈치가 발톱보다 몸쪽에 가까이 있죠. 그래서 발뒤꿈치는 Proximal. 프록시말. 반면 발톱은 발뒤꿈치에 비해 몸쪽에 더 먼 곳에 위치해 있으니 Distal. 디스탈. 이제 Dorsiflexion. 도시플렉션. 도시는 등 쪽을 의미하죠. 도시플렉션. 등 쪽으로 구부리는, 즉 몸쪽으로 굴곡하는 움직임을 도시플렉션이라 하고, Plantaflexion. 플란타 플렉션. 플란타 플렉션은 발바닥, 바닥 쪽으로 굴곡을 하는 움직임을 플란타 플렉션이라고 합니다. 도시플렉션, 플란타 플렉션 이 두 차이점을 명확히 구분하실 수 있겠죠. 다음의 용어는 내전과 외전을 의미하는 Adduction. Abduction. 어덕션과 업덕션. 두 용어가 굉장히 비슷하죠. 스펠링도 비슷하고 발음도 비슷하고. Adduction. 어덕션, 내전은 몸쪽으로 가까이 움직이는 것. 그리고 업덕션, 외전은 몸쪽에서 멀어지는 움직임을 의미하는데, 접두사의 뜻을 명확히 이해하셨다면 두 차이점을 구분하기 어렵지 않습니다. 접두사용법에서 이미 AD와 접두사 AB를 설명드렸는데, 여러분의 기억을 되살리기 위해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접두사 AD는 접근하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디에 가까워진다라는 뜻이죠. 접착, Adhesion. 접착의 뜻, 어드히전을 설명하며 접두사 AD의 뜻풀이를 했었죠. 접착을 하기 위해서는 접착할 지점에 가까워져야 한다 설명드렸는데 다시 강조드리겠습니다. 접두사 AD, ed은 무엇과 가까워진다. Toward. 반면 접두사 AB, up은 비정상, Abnormal. 정상에서 멀리 떨어져 있다. 그래서 업노멀은 비정상이라 설명드렸습니다. 비정상, 업노멀을 기억하셔서 내전과 외전의 용어, 어덕션과 업덕션을 구분하세요. 접두사 AD, AB와 결합한 덕션은 명사형 전미사로 리드하다, 유도하다, 데려오다 등 지시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영어 단어가 덕션으로 끝나는 단어 많이 접하셨을 겁니다. Production. Reduction. Deduction. Induction. Seduction. Abduction. 영어 수업 시간이 아니니 단어의 뜻은 설명드리지 않겠지만 모든 명사가 행위와 관련된다는 것은 유추할 수 있으시죠. 또한 덕션의 본래의 뜻도 함께 기억해 두세요. 덕션의 본래 뜻은 안구운동, 눈의 회전 운동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회전 운동의 명칭에 전미사 덕션이 사용된 파생어를 접하게 되실 겁니다. 단어가 덕션으로 끝나면 어떠한 움직임, 운동을 의미한다라고 기억하세요. Adduction. 내전, 안으로 회전, 팔이 몸쪽으로 안으로 움직임을 의미합니다. 팔이 몸쪽에 가까워지는 동작. Abduction. 외전, 밖으로의 회전, 팔이 밖으로 움직임을 의미합니다. 팔을 위로 올리는 동작을 외전이라고 합니다. 발의 내전, 외전을 보실까요? 내전, 외전, 내전, Adduction. 외전. Abduction. 다음은 발의 내전과 외전을 의미하는 Inversion. Eversion. 인버전, 이버전. 이 용어도 굉장히 혼동스럽죠. 인버전, 이버전. 이 용어도 접두사로 구분하시면 됩니다. 접두사 in, in이 일반적으로 내부에, 무엇의 안에의 뜻이죠. 그래서 인버전은 안으로 회전하는 내전을 의미하고, 그리고 접두사 이, 바깥, out을 의미하는 접두사 x, 액, 모두 이로 시작하죠. 이버전, 바깥으로의 회전 운동, 외전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명사형 전미사 버전, 라틴어로 턴, 돌다, 돌아간다의 뜻으로 예술이나 문학 작품에서 작품을 각색하여 내용이 바뀌는 것을 의미하는데, 오리지널 버전은, 이번 버전은, 새로운 버전은 등등의 표현을 쓰죠. 버전이 바로 돈다, 턴을 한다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턴을 한다의 의미인 버전, 그래서 인 버전은 안으로 턴을 하고 이 버전은 바깥으로 턴을 한다고 기억하세요.
Inversion. 인버전은 발바닥이 몸의 중심부에서 안쪽으로 향할 때 이렇게 휘게 되면 발바닥이 안쪽으로 휘게 되죠. 이 움직임을 인버전이라고 합니다. 흔히 우리가 말하는 접질렀다는 의미가 바로 인버전입니다. Eversion. 이 버전은 발바닥이 바깥쪽을 향하고 있죠. 발바닥이 바깥쪽을 향할 때는 이 버전, 그리고 발바닥이 안쪽으로 향할 때는 인 버전. 발의 내전과 외전의 차이점은 발바닥이 안을 향하는지 바깥쪽을 향하는지를 구분하시면 됩니다. 다음의 동작은 Circumduction. Circumduction. 서컴덕션, 회선. 회선은 그림에서 보듯이 큰 원을 이루는 동작으로 쥐불놀이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쥐불놀이 하듯 팔로 원을 크게 그리는 동작을 의미하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시면 팔이 원을 그리면서 크게 움직이고 있죠. 다리도 마찬가지로 원을 크게 그리는 동작을 의미합니다. 서컴덕션의 용어를 해부, 분석해보시면 접두사 서컴은 어디 주위에 어라운드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Circumstance. 주위 환경, 주변의 상황을 의미하는 용어로 접두사 서컴이 어라운드, 그리고 스탠스가 상황을 뜻한다라고 접두사 용법 시간에 설명드렸는데 기억하시죠? 또한 Circumcision. 서컴시전, Cut around. 주위를 자른다의 의미, 그래서 포피를 잘라내는 수술인 포경수술을 서컴시전이라 칭한다는 것도 떠오르시죠? 그리고 어덕션, 업덕션 설명시, 덕션이 안구 회전 운동을 의미한다는 것도 기억나시죠? 접두사 서컴, 주위의 뜻과 전미사 덕션, 회전 운동이 결합해 완성된 용어, 서컴덕션, 주위를 회전하는 운동인 회선. 회선, 서컴덕션은 주위를 크게 원을 그리면서 회전하는 동작을 의미합니다. 다음의 동작은 Pronation. Supination. 프로네이션과 슈피네이션. 프로네이션은 내전인 회내, 슈피네이션은 외전인 회외를 의미하는데 먼저 프로네이션 회내는 이미지에서 보듯이 손목이 내전하여 엎친 상태가 되는 움직임을 의미합니다. 안쪽으로 회전하는 움직임을 회내, 엎침이라고 하고 반대로 슈피네이션, 회외는 손목을 외전하여 뒤집는 움직임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포지션을 학습하실 때 슈파인 포지션과 프론 포지션 기억나시죠? 슈파인 포지션, 똑바로 누워 위를 바라보는 자세. 반면 프론 포지션은 엎드린 자세죠. 프로네이션과 슈피네이션도 마찬가지입니다. 손목이 엎드린 자세, 프로네이션. 손목이 위를 똑바로 바라보는 자세는 슈피네이션. 그래서 프로네이션을 엎침, 슈피네이션을 뒤침이라고 부릅니다. 회내, 회외, 엎침, 뒤침. Pronation. Supination. 다음의 움직임은 Protraction. Retraction. 프로트락션, 리트락션, 앞으로 내밀고 뒤로 들여오는 동작을 표현하는 용어입니다. 프로트락션, 전인, 앞으로 내미는 움직임을 의미합니다. 프로트락션, 이 용어를 살펴보면 접두사 프로가 앞을 의미하죠. 그리고 트랙션, 트랙션은 끌어당김, 견인이란 뜻으로 트랙터, 끌어당기죠. 그리고 매력에, Attraction. 끌어당기는 매력이 있다는 표현 사용하죠. 바로 트랙션이 끌어당김의 뜻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영단어에도 트랙션으로 마무리되는 용어가 많습니다. 모두 당긴다의 뜻을 내포하는 용어들이죠. 그래서 프로트랙션, 앞으로 끌어당긴다, 한자로 앞전 그리고 당길, 인을 사용하여 전인이 됩니다. 또한 순수 한글 표현으로는 앞으로 내밈이라고도 합니다. 앞으로 끌어당기니 이미지처럼 앞으로 돌출되는 모습이 되겠죠. 끌어당기는 차라는 의미로 트랙션, 견인 즉 끌어당긴다는 뜻입니다. 이제 프로트랙션의 의미를 명확히 아시겠죠. 프로, 앞으로, 트랙션, 끌어당긴다, 즉 앞으로 끌어당긴다는 의미의 전인과 리트랙션은 전인과 반대되는 의미로 뒤로 밀어넣는다, 접두사, re, 리가 뒤라는 의미죠. 그래서 뒤로 끌어당긴다는 뜻의 후인이 됩니다. 그림으로 프로트랙션과 리트랙션 움직임을 구분해보죠. 프로트랙션, 턱 관절을 앞으로 잡아당기는, 앞으로 내미는 움직임을 의미하고 리트랙션, 뼈 관절을 뒤쪽에서 잡아당긴다, 즉 안으로 집어넣는 움직임을 의미합니다.